2021년 5월 양측이 합의하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세 변동에 따라 월세도 일부 인상하고 적정 조건으로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닷컴. 오늘 영상은 바로 상가 건물이 매매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건물이 팔리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은 기존 건물에 있는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상가 건물에서 영업 중이신 상인분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나가야 하는 걸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가변호사닷컴 김재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오늘 울산에서 진행하셨던 의뢰인분 사건 통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예, 일단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임차인 A씨는 영업 4년 차인 2021년 2월경에 임대인으로부터 공실 조건으로 매매해야 되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월세를 6배 올려야 된다는 그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그렇게 서로 막 다투던 중에 21년 4월에 건물이 매매되어서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는 5월에 임차인한테 연락해서 갱신이나 권리금 주장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남은 기간만 영업하고 나가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건물이 매매된다는 이유로 임차인한테 권리금이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저희가 굉장히 자주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매매가 된다 하면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바뀐 건물주가 상가를 다 허물고 신축을 한다던가 본인이 직접 쓰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세입자의 권리 주장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충분히 본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의뢰인께서는 더 영업을 하길 원했지만 5년 만기로 계약갱신 요건 행사가 더 불가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이야기는 일단 뒤로 미뤄두고 권리금 회수 전략을 세워나갔는데요. 이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해서 재계약을 끌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희 채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5년까지만 장사를 하셨는데 왜 갱신 요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 현재는 10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최대 5년까지만 계약 기간이 보장되었어요. 갱신 요구권에 관한 법률은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개정법에 모든 임대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 혹은 갱신된 임대차에만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의 상가들은 국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만 갱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 사건 임차인분은 법적인 대응을 할 당시에 5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말한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의뢰인은 영업 존속을 희망하셨지만 갱신 요건이 없어서 거의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상태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의뢰인이 정당하게 주장이 가능했던 권리금을 앞세워서 매매를 사유로 그냥 내보내는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라고 피력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권리금 배상까지 해주면서 다투는 건 본인에게도 금전적인 손해가 크기 때문에 꺼려하셨고요. 결국은 건물주도 본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의뢰인에게 법적 보호 기간보다 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며 합의 의사를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양측이 합의하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세 변동에 따라 월세도 일부 인상하고 적정 조건으로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5년을 초과해서 갱신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재계약을 함으로써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을 받게 됐고 추가로 4에서 5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와, 진짜 다행이네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가장 원하셨던 게 영업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딱 맞는 결과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분처럼 건물이 매매된다, 건물이 팔리면서 계약 해지 통보받는 임차인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한마디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과 방법을 제대로 알아둬야 하는데요. 만기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 해지, 조건 변경 등의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이 기간 내로 의사 전달을 하실 때 문자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난 받은 적 없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못 받았다고 나오면 세입자 쪽에서는 문자를 읽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달이 되었다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건물주의 거절 의사가 확고하다면 그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를 해두시고 그래도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해온다라고 하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